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아이의 계속된 질문에 지친 분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반대로 오늘은 아이가 너무 말이 없어서 걱정이란 분들의 문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가 말이 느려서 조급한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정현경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이가 말이 느리다, 빠르다를 판단할 시기별 언어 발달 수준이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돌 때쯤 엄마, 아빠, 물과 같은 한 단어, 그리고 한 18개월 즈음에 까까, 주스, 김 같은 이제 좀 더 다양한 언어들의 사용, 그리고 24개월 정도가 지나면 물 줘, 놀이터 가자, 어린이집 안 가, 이렇게 두 단어를 연결시키는 이 정도의 수준을 통상 발달적으로 이룬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고요. 그 이상 느려지는 경우에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 내의 차이라고 할지라도요, 단순히 말만 느린 것이 아니고 눈 맞춤이 좀 안 된다거나 손 흔들어 인사하고 미소 짓고 내가 잘한 것을 짜잔 하고 보여주는 행위, 또 포인팅을 하면서 관심사를 공유하기 등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이 있거나 신체 발달까지 함께 느린 경우에는 바로 6개월 이내라도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때 되면 다 큰다라는 말이 있고 그것은 사실이지만요. 이 때라는 것을 잘 모르겠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럴 때 역시 소아정신과 진료가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 아이가 25개월인데 엄마 아빠도 제대로 말을 못해서 걱정된다는 문자가 있었거든요. 이게 단순히 느린 건지, 또 이 정도면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좀 병원을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엄마 아빠는 통상 돌전으로 시작해서 18개월 즈음이면 비교적 원활하게 말하게 되는 것이 평균적인 발달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4개월이 지났는데 엄마 아빠를 제대로 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12개월 이상의 지연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비록 말하지는 못하지만 눈맞춤과 같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잘 되는지, 네. 그냥 가능하다 이게 아니라 원활하게 잘 되는지, 또 즐거움과 같은 감정들이 서로 공유가 돼서 우리가 지금 같은 공간 내에서 서로 소통을 이루고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잘 받는지 등입니다. 만약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능도 약하다는 느낌이 있다면 이것은 주저 말고 소아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언어 발달은 단순히 말이 발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요, 인지와 사회성 발달과도 직결이 되기 때문이고요. 발달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은 이후에 개입하는 경우보다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아이나 부모가 들여야 할 노력의 크기를 확연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아이가 말이 느린 거라면 그 이유는 뭘까요? 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네, 단순 언어 지연이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이것은 기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사회성, 신체 발달 이런 문제들이 전혀 없이 말 그대로 말만 느린 경우인데요. 이제 키가 좀 크게 늦게 크는 애들이 있는 것처럼 말도 좀 느리게 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족력도 사실은 꽤 있어서요. 네 애비도 그랬다, 좀 있으니 어떻게 저렇게 수다쟁이가 되었겠냐, 이런 얘기들도 흔히 오고 가곤 하죠. 또 성격적으로 좀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거나 조심성이 많은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아듣는 것은 잘하는데 표현에 있어서 소극적인 성향,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안 되는데요. 말이 느린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수용 언어, 즉 제대로 알아듣는 것이 정상 발달력을 따라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사실 뭐 집에서 하는 일상적 대화들은요. 그저 루틴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돌아온 아이에게 손 씻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바로 아이가 손을 씻잖아요. 그건 제대로 알아듣고 지시 이행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외출하고 귀가를 하면 손 씻는 것이 그저 루틴이니까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네. 또 기저귀 갈아입히고 나서 기저귀 쓰레기통에 버려 바지 입고 나서 양말 들고 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 역시 그저 습관화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느린 경우에는 제대로 정말 알아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에 필수적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빨리 좀 말을 트이게 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근데 아이들에게 말이 트이게 하는 과정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말이 트이게 하는 과정은 우리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면 일단 무조건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가 느리다면 언어 노출을 최대한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죠. 그런데 언어 노출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 언어를 통해서 아무리 많이 해주려고 해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인처럼 티키타카가 원활히 되는 것이 아닌데 네. 일방적으로 아이 수준에 맞는 말을 계속해서 꺼내서 들려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언어 노출을 좀 더 해줄까가 고민이시라면 책을 읽어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책 읽어주는 게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목이 아파요. 대신해서 좀 오디오북 같은 거 들려주는 건 어때요? 도움이 될까요? 네, 요즘은 사운드북, 세이펜뿐만이 아니라 뭐 책 읽어주는 장난감에다 조명들까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TV도 전통적인 소리 자극이죠. 또 요즘은 유튜브를 틀어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런 것들만으로 언어를 늘리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특성이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 특성이기 때문인데요. 부모가 단순히 말로 언어만 전달을 할 때 말만 하지 않고요. 아이에게 보여주는 표정, 또 아이의 반응을 기다리는 또 모습, 아이는 부모에게 반응해서 부적합한 발음이라든지 아니면 틀린 단어들을 말을 하는데 이를 정정해주는 과정, 또 그 과정이 귀여워서 웃어주는 모습과 같은 다양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표현들 이런 것들의 총합이 언어이기 때문이고 단순히 단어로만 이루어진 것이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기계음만으로는 아이의 언어 발달을 느리는데 한계가 있고요. 물론 이미 언어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계를 이용한 일방적인 언어 자극도 지식 체계를 확장시켜서 표현 언어의 증가로 이어지기는 하지만요. 아직 언어 발달이 늦은 아이에게는 사람이 1대1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언어 자극이 최우선입니다. 네. 책 읽기만 하더라도요. 부모가 읽어주는 경우에는 아이들은 집중해서 못 읽거든요. 그래서 막 아무데나 넘기면 재미가 없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아이가 그림을 보면서 사과 이렇게 그림을 가리키면 맞아 거기에 빨간 사과가 쿵 하고 떨어졌지 이렇게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단어의 전달에만 그치지 않게 되어요. 뭐 쉽게 생각하자면 책만 주구장창 읽고 TV만 하루 종일 본다고 영어 회화를 유창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회화학원 다니고 외국인 친구 만들고 이러면서 회화를 배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아이들에게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소통 속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부모가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기질이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려줘야 될까요? 사실 타인에 대한 관심은 인간으로서 본능적인 부분이 큽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털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래서 서로 간의 협동으로 생존이 가능한 종족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심을 기본적으로 좀 타고납니다. 그 말은 달리 생각해 본다면 타인에 대한 관심의 크기라는 것이 부모의 노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완전히 방임이 되어서 상호작용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못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서도 타인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낮다. 이런 것들은 타고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어릴 때 점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물론 이제 내향적 성격이어서 타인과의 소통을 그닥 즐기지 않은 경우들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아니라 자폐와 같은 원인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의 크기가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어릴 때 감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이가 그냥 단순히 내향적 성격이라면은요, 가장 가까운 엄마, 아빠, 형제들의 표정 변화나 행동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어도 가집니다. 그런데 자폐 성향이 있는 경우라면 이마저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고요. 이것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 탓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이 느릴 경우에 본인도 답답하니까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가 짜증내기 전에 좀 미리 원하는 걸 해주게 되기도 하는데 이 방법이 아이 언어 발달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네, 언어 치료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진료실에서는 좀 농담 삼아 말씀드립니다만 말이 느리게 되면 아이 성격도 버리고 부모 성격도 버리게 된다고들 하거든요. 네. 제 아이도 말이 굉장히 늦었는데요. 수박도 고마도 다 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크라고 했을 때 뭐를 줘야 하는 건지 부모 입장에서는 헷갈리니까 어버버하고 잘 제공을 해주지 못하게 되고 그럼 네. 아이는 기다리다 보니까 화를 막 내고요. 또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당황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꺼내주는 데만 급급하게 되었어요. 절대로 차분하게 고구마 먹고 싶다고 우리 정확하게 말해보자 이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쵸. 그저 아이 울음이 안 터지기만을 바라면서 허둥지둥 되게 되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은 대충 말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말하기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귀찮은 과정이에요. 부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요, 컨디션이 좋을 때는 부부간 서로 정답게 이야기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컨디션 안 좋으면 바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몰라.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도 단어별로 신중하게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대충 포인팅 아니면 끄 이런 단어들로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 편한 과정이에요. 심지어 대충 표현했는데도 찰떡같이 모두 원하는 것들이 제공이 된다면 더욱 대충 말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저희 집 이야기처럼 애가 울고불고 하면 그것도 보고 있기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이 언어 지원으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간에 서로 화와 짜증이 늘어난다면 사실 이건 언어 치료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잘 체크를 하고 언어 치료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외에도 집에서 노력하면 좋을 게 또 있을까요? 네. 중요한 것이 언어, 인지, 사회성, 또 신체 발달은 모두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점이에요. 이 말은 언어가 느린 경우 인지나 사회성, 신체 발달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다른 영역들을 끌어올리는 것이 언어 발달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언어는 일단 내 몸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신체 움직임을 좀 더 예쁘게 단련시킨다면 뇌 역시 성장하게 만듭니다. 네. 또 뇌가 성장하면 그 뇌의 언어 영역도 함께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또 발음만 보더라도요. 좋은 자세에서 잘 나와요. 누워서 전화할 때 보면 목소리나 발음이 이제 혀가 뒤로 말리고 하면서 잘 나오지가 않거든요. 바로 앉아서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체가 균형 잡게 발달을 해서 자세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거리지 않고 차분히 한 곳을 주의 집중해서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면 언어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요. 운동을 통해서 신체 발달을 촉진시키고 움직임을 세련되게 하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은 잘하는데 발음이 부정확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도 언어 치료가 필요할까요? 발음은 원래 어릴 때는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던 얘가 무슨 어린애처럼 혀 짧은 소리 내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또래에 비해서도 아이의 발음이 확연히 미숙하거나 대화를 하는데 자꾸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봐 이렇게 되묻게 되는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좀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사투리처럼 부정확한 발음은 언어 습관이 되어서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자꾸 누군가가
이렇게 되묻게 된다면 주눅 들게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발음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에도 지장을 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른인데도 아이들이 떠듬떠듬 말하는 것을 잘 못 알아듣겠으면 듣고 있기가 좀 버거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게 또래들 사이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유독 발음이 좀 미숙하다 싶으면 한번 평가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네. 아이들 언어 발달을 돕는 법 살펴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6786님. 22개월 딸아이를 아직 가정 보육 중입니다. 저는 만족도가 커서 아직 어린이집에 보낼 생각은 없는데요. 문득 저랑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말이 좀 느린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의 사회성, 언어 발달을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정 보육을 해도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 미취학 아동들의 경우에는요, 부모랑 아니면 좀 가까운 이제 양육자랑 1대1 관계들만 이제 밀접하게 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성이나 언어 발달에 전혀 지연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어린이집 안 보내고 이제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에 다양한 경험들을 해주실 수가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좀 더 가정보육해도 무방합니다. 7321님, 1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가 말이 느린 편인데요. 주 양육자인 시어머님이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혼자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말 수 없는 시어머니께 수다쟁이처럼 말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눈치가 보이고요. 이런 환경일 때는 어떤 노력을 해야 아이가 제잘제잘 말을 곧잘 할까요? 하셨어요. 네, 우선 18개월에서는요, 겨우 이렇게 두 단어 연결이 살짝 되는 아이들이 되게 빠른 아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조금 나열하는 정도? 예, 이 정도도 충분히 정상 발달입니다. 그래서 수다쟁이처럼 말을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못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과정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동일하게 이제 만약에 부모님께서 너무 조용하신 스타일이다 이러면은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퇴근하시고 오셔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어주시면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는 막상 여러 가지 자극을 준다 하더라도 맘마 먹었어, 목 말라, 뭐 이 정도 단어밖에 쓰지를 못해요. 네. 근데 책을 읽어주면 여러 가지 의성어, 의태어 이런 것들도 자극을 충분히 주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자기 전에 그냥 잠자리 책 같은 것 좀 읽어주시고 하면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771님, 아이가 말이 느린 건 아닌데요. 내성적이라 그런지 말을 계속 시켜야지 겨우 답하는 정도입니다. 이런 건 그냥 성격이 있죠? 하셨어요. 조금 이제 뭐 반응 속도가 좀 느리거나 또 내성적이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어떤 아이들은 완벽주의적이어서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정답이 될 때에만 겨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긴장도를 좀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정현경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